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공약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취임 이후 660만 명이 넘는 불법 월경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기 첫날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의 시민권 부여를 없앰으로써 복지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와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임신 마지막 주에 부정하게 미국에 입국한다라며 향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 자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단판을 짓고 합의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지난 31일 최대 고비였던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도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하원은 연방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하도록 유예하는 대신 2년간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재무책임법에 대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222석 공화당이 213석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난항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전체 의원 3분의 2가량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수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끌어낸 합의안입니다. 앞으로 법안은 상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으로 공화당 49석보다 많아 무난하게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 경제의 희소식이라며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초당적 타협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무부가 가진 현금 잔액은 지난 5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오늘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승리했던 그가 이번엔 과거 주군을 겨냥해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오는 7일 아이오와주에서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데 아이오와는 첫 대선 경선 지역입니다. 출마 선언 예정일은 그의 64번째 생일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침착하고 합의지향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지지층들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자는 모두 8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가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경합을 벌입니다. 이 밖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스누는 뉴햄프셔 주지사 등도 합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1년 1월 의회 폭동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와 대립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는 의회의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고 뒤집으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펜스를 맹비난했고 펜스 역시 역사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2달 연속 반등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장이 끝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금리 부담이 계속 주택시장을 짓누를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3월 S&P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지난 2월 0.2% 반등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직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은 7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3월에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에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도 전월보다 각각 0.6%, 0.5%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월 집값은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10대 도시 지수와 20대 도시 지수는 각각 0.8%, 1.1%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투표는 찬성했지만 이민자들을 돕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시카고 주민들도 돕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분께 같은 열정으로 시카고 흑인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그건 돈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드 테일러 시의원은 흑인들이 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련을 겪었다고 해도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시의원의 열정적인 발언에 동료들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시카고에는 10,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이 여전히 많은 경찰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금은 6월까지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에서는 시카고가 기대한 만큼의 자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에서는 새로운 예산안을 통해 전체 주에서 이주민 지원을 위해 $4,200만 이상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에 할당되는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임 일리노이주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총무처 장관이 31일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150여 명의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 아시안 유산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4개 국가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참석한 자리에서 주 총무처 장관은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아시안 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선포문을 아시안 커뮤니티에 증정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김정한 주 시카고 총경사를 포함해 할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 손지선 한울 사무총장, 이근무 서로돕기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신임 주 총무처 장관이 아시안 각계 리더들과 상견례를 갖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는 등 코리안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해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